네, 최종 의견 20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님, 안 속네. 김선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수 칠 뻔했어요. 아, 떨렸어.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박수를 치려다가 너 불렀을 한 때만 템포 놓치고 나 불렀을 때 또 대답하려다 한 템포 놓쳤어.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 항상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허전한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 김혜민 기자가 오고 나서는 좀 그런 느낌이 없어져서 우리도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가보자.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김학희 기자가 있을 때는 뭔가 허전했습니까? 학희야 듣고 있니? 그런 것 같아요. 아. 김혜민 기자 또 새벽에 근데 라디오 온 거 기프트- 아니에요? 아닌가? 어디서? 영국에서요? 학희야 왔는데 형한테 연락 안 안 했네. 왔어요? 중가? 네? 네, 걸려요. 어. 왔다면 존재감이 없네요. 왔는데도 연락을 안 했네요. 술도 안 산 거. 그러네요. 안 왔대요. 우리- 알았죠? 네. 네, 우리가 저번에 이제 200회 특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댓글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 이 좀 코너가 기쁘게도. 흥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의도는 사실 좀 소박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특집을 197, 198 연속 때려가지고 200회 특집까지 하면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니. 감동받았어요. 아, 약간 네. 부끄러워 숨어 계셔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오늘 댓글은 좀 빨리 읽는 걸로. 네. 그럼 청취자 댓글 읽는 코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김선욱 변호사님의 대남, 이거 비전 같은 거 깔아줘야 되지 않아요? 뭐 대남, 그러니까. 빠방 이렇게. 그거 어때요? 그 예전에 박상원의 박상원? 박상원의 그거 있잖아요. MBC에서 I can't take my eyes off 무슨 얼굴 박상원의 얼굴 몰라요? 아, 나 너무 몰라요. 옛날 사람 같네. 그몇년 동안. 박상원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네, 네. 여러분 안녕. 김혜민 기자 이렇게 모른 척할 거예요. 나 그렇게 모를 나이는 아니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죠? 한 10년 넘었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안녕하세요. 그래서 길에서 항상 걸어가면서 아 오늘 만나보실 얼굴은 이렇게 뭐 아, 가령 이렇게 이런 낙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렇지, 걸으면서 그렇지, 뭐 길에서. 독수공들 이렇게 보도블록 걸으면서 같은 맞아. 기억난다. 그런 약간 그냥 코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네요. 댓글도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막히네. 나 진짜 빠빠라빠방님 달아주셨습니다. 빨리 읽으니까 처음부터. 네. 뭐라고요? 200회라고요? 라고 하시고 1회부터 들었어요. 골룸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최종 의견 하나만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정현석 카카카카 제일 오래된 사람 대우차원 사랑해요 최종 의견. 와. 근데 빨리 읽는 게 좋겠네. 전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히읗히읗은 하하로 읽고 네. 키읔키읔은 카카카로 읽네요. 난 히읗히읗은 그러려니 했는데 키읔키읔을 카카카라고 읽을 줄은 몰랐어요. 카카카 아닌가? 크크, 우리 그죠. 되게 아가 크. 생략돼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의 자음 이렇게 딱. 크 아니에요? 크?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카는 진짜 내가 신박했다. 진짜요? 아니 유니크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정현석 변호사님 좋아하는 청취자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제일 오래된 사람 대우 차원이라. 네. 앞으로 쭉 나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날개펴기님 다뤄주셨습니다. 200회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권지운 기자님 목소리 너무 반가워서 권지윤입니다. 예. 이승훈 피자님 이건 맞아요. 아, 그래요? 피자는 피자? 맞아요. 피자 맞아요? PD 기자. 피자네요. 아. 피자. 안정들은 오케이.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그렇군요. 승훈아 미안해. 예, 이승훈 피자님 계실 때부터 쭉 듣고 있던 청취자이지만 댓글은 처음이네요. 제가 골룸에서 제일 좋아하는 최종 의견. 앞으로 1000회까지 고고. 넘어갑니다. 네. PC401님 다뤄주셨습니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김혜민 기자님 목소리가 새벽에 라디오 DJ 같이 빠져드네요. 300회, 400회 쭉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로고송 언제 녹음하시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네. 이거 해야 빨리 되는데. 잊고 있었어. 네. 11월 중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선홍이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안 오고 있네요. 네. 이번 우리 가볍게 밥 먹기로 했잖아요. 그때 한번 해봐요. 뭐 스튜디오 어디게 뭐 가수들 스튜디오로 좀 잡아주나요? 여기 라디오 알았어요. 녹음하는데 사면 안 돼요? 가수들 그 로고송 녹음하는데? 농담한 건데 그렇게 일이 커졌네요. 빌릴 수 있나요? 아니, 빌릴 수 있지 빌릴 수 않을까? 있죠. 네.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가 추천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걸 되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제 목이 너무 지금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웃기죠. 네. 넘어갈게요. 했습니다. 비대향기 상만이 형 달아주셨습니다. 와 이상민이네.
최종 의견 200회 축하드립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네. 갸갸 구에 제가 특이하다 그랬죠. 산행기계 김학휘 기자님의 잉글랜드 이거 그대로 읽어야 돼요, 진짜 그대로 이거.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잉글랜드 입성을 축하드리고 여의도 바닥을 누비는 권지윤 기자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고 일관성 있게 지각하는 정현석 변호사님 가족분들과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뉴스훅부터 최종 의견을 지켜주다 근래 골목 식당도 댕겨온 김선재 아나운서 앞으로 더욱 후배 왕창 생기시길 기원하고 아 길다. 자 드디어 김학휘 기자를 내쫓고 올니원 스위트 보이스로 푹 거듭난 김선욱 변호사님 연석이 형 좀 드립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로 오신 김혜민 기자님 이 양반들한테 절대 휘둘리지 않으시길 기원하고 임찬종 기자님 이승훈 PD님 그리고 예진님부터 지금까지 최종 의견을 같이 만들어주신 모든 인턴 PD님들 더해서 이곳에 선풀 악플 열심히 달아주시며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꾸벅. 앞으로도 청취자분들 다들 졸라 많이 행복하셔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글씨 더럽게 안 써지네 썩을. 이상민 변호사 드림. 썩을 이런 걸 남겨요. 아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분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지. 아. 네, 네이버에 얼굴이 바로 뜨더라고. 뭐 저는 뭐 오늘 했습니다. 투가 원래 이게 정해져 있는 친구라. 아, 근데 너무 많은데 그죠? 오늘 그러면 대댓글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민 기자님, 이상민 변호사님 죄송해요. 이상민 기자님 대댓글이 그래도 이상민 변호사님 4개 정도 달렸어요. 4개 달렸는데 근데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환영 댓글이. 아 경찰엄마님 달아주셨네요. 제가 네. 익숙한 아이디입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조금 되게 길거든요. 댓글이. 이거 제가 축약해서 좀 축약해서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네. 예. 읽을까? 나눠서 다. 알겠습니다. 최종 의견 200회 축하드려요. 저는 50회 정도 듣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쭉 청취하고 있어요. 이상민 변호사가 나가고 현직 판사들이 정현석 변호사님의 드립이 썩었다고 지적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정 변호사님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김선재 아나운서는 최근에 정 변호사님 드립을 잘 안 받아주네요. 최근에 소고기까지 정변님이 사주셨는데 와우. 오 진짜 많이 알고 계시구나. 거의 끝부분에 당시 이상민 변호사가 에피소드 60일에서 정유라 씨의 트윗글에 대해 격분하면서 울었던 같이 공감했고 힘이 됐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김선욱 변호사님도 자세한 설명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금방 있네. 예. 네. 금방 읽어주세요. 예. 히로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히로다님 경찰 엄마야. 혹시 외국 일본 히로다님 달아주셨습니다. 권지윤 기자님 목소리 들으니 정 변호사님의 최종 의견 같다는 진짜 최종 의견 같다는 말이 너무 공감되네요. 최종 의견 나무 위키 다 읽었네요. 200회가 영화 필름처럼 쭈루룩 지나갔습니다. 200회 동안 엄청나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 늦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지만 자리 지켜주고 최종 의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정현석 변호사님 스페셜로 땡큐요. 아 약간 일본 문화에 좀 정도된 이시국이 이거 알겠습니다. 이시국 씨가 예. 나와요. 이시국 네. 등장했다. 이시국 씨가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히로다님. 알아요. 그렇군요. 애정이 예. 많으신 분입니다. 예, 김선재 아나운서님 뉴스국 때부터 지금껏 거의 한 번 정도만 빼놓고는 다 출연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53회부터 출연하신 목소리가 이건 죄송해요. 어제 김선욱 변호사님 11월 23일이면 1년 오 어떻게 알았지? 1주년이에요? 1주년 와 벌써 1주년이군요. 축하드립니다. 며칠 안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자동차 관련 질문 만들어서 김변님 마구마구 답변하게 해드릴게요. 김혜민 기자님 유튜브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마이크로 얼굴 다 가려주시네요. 엄청 작은 얼굴 소유자이시네요. 야, 알겠습니다. 골방에서 벗어나게 해준 스무스 박정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별거까지 다 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명 어쨌든 동의제 기간입니다. 예, 제작팀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안 읽었어요. 김혜민 기자님 착함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최종 의견과 너무 잘 맞으시네요. 이거 이런 걸 읽어야죠. 지금 보는 그쵸. 가뜩이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계신데. 저 너무 어디가 안 웃고만 있는 맞나요? 것 같아서. 그런가요? 나와서, 네. 아예 무슨 그냥 한 말인데 진짜 웃겨 생각하시네. 자 키읔님이 다루셨습니다. 카카로 읽지 그러냐? 1초 생각했어. 카카. 카카라는 축구 선수 있지 않아요? 있죠. 카카. 네,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항상 오디오로만 듣다 유튜브 이야기하셔서 굳이 찾아가서 봤습니다. 키읔.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너무 아침마다 그지로 오는데. 스브스 기자님, 아나운서님은 목소리와 분위기가 잘 어울리시네요. 김 변호사님은 신뢰가는 인상이고요. 정 변호사님은 젊게 사시네요. 혹시 이번에 나온 리셀과 천장 뚫었다는 GD 나이키 콜라보 신발 같은 아이템들에게도 관심 가지시나요? 이번 찐이네. 예쁘더라. 와우, 맞아. 뭔지 알아요? 이쁘긴 네, 했어. 봤어요. 저 나이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리셀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직접 사는 것보다. 이야, 진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분도 근데 너무 자주. 네. 우리가 잡소리를 안 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잡사 알겠습니다. 자, 괜찮네. 다 읽어도. 아르만님이 다루셨습니다.
백화점은 백화점의 특성상 이 뭔가 좀 아카데믹한 느낌이네요, 점점. 지난주 우리가 했던 네, 그렇죠, 이제 좀 그렇죠. 진지하게 화재 가는 판결에 진작에 대한 달아주는 네. 맞아요. 필요합니다. 직원 출입구로 출입하는 모든 이의 출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직원 출입구는 지문 인식기나 아이디 카드 인식기가 몇 개씩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줄을 쭉 서서 인식시키는 모습들을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보안팀에선 이러한 자료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협조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화장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라는 말은 전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래요? 공감했던 건데. 맞아요. 오케이. 김선재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우리가 공감했죠. 맞아요 이랬는데 이분은 자. 생각이 좀 다르시네. 고발한 직원은 샤넬의 직원으로서 백화점 샤넬 매장에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백화점 다른 직원들이 분주하게 각각의 개장 준비를 하더라도 샤넬 직원이 그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샤넬 매장 개점 준비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건 몰랐네요. 오 네. 그래요? 각기 다른 소속이니까 딱히 하긴 이렇게 그렇네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근데 거네.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심정적으로 눈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싸우려고 한 거는요. 사과하세요. 네. 자, 주요점은 일찍 출근했더라도 그것이 회사 규정에 의해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출근의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근 시간 자체보다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중요한 진짜 지적이네요. 몰랐는데 알려준 게 백화점 들어갈 때 다 지문 인식기 있다고. 맞아요. 이게 있다면 진짜 조금 그러네요. 맞아요. 그 사건이 그러면은 좀 백화점의 협조를 아마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거라서 협조를 안 했을 아니죠. 그 수도 개인들이 허락을 어.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정보기 있고. 때문에. 자기 정보는 네. 허락했을 그렇지. 건데. 네. 근데도 안 준 근데 이럴 수는 거라는 있을 것 거죠. 같아. 막 일괄적으로 계속 9시에 찍혀도 9시에 계속 나오라고 강제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쟁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강제된 분위기 속에서 일찍 나오겠지. 누가 그렇지. 일찍 오겠어요. 그거를 사실 인정을 저도- 안 해준 것일 수도 있죠. 막 저만 이런 해도 거지. 그런데. 나만 빼고 다 일찍 오는데 나는 꿋꿋하게 맞아. 정시 출근을 해. 이런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좀 아닌 것 같으면 후속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런 댓글이 사실 제일 좋은데 저는. 그렇죠. 어우, 네. 감사합니다. 이건 한번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백화점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괜히 백화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가고 싶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저희 댓글은 이렇게 지금 20분 동안 읽어서 오늘만 끝나고요. 그럴 거예요. 네. 오늘만 그럴 거예요. 다음 주는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현재는 오늘 모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추워서.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도 나고요. 혹시 그게 따뜻한 그때 직구? 직구한 모자예요. 네, 진짜.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직구한 맞아요. 모자예요. 어울려요. 비싼 20만 모자. 원이 제가 직구로 던져봐도 돼요? 20만 원 안 근데 네. 궁금한데 그걸 다른 데서 써보고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감으로? 그냥 산 건데. 감으로? 네. 근데 모자를 안 써보고 맞아. 살 수 있구나. 저런 모자 부럽다. 괜찮겠구나. 아니 사이즈 어차피 둘레 재보면 되잖아요. 남자는 아니, 그게 아니- 별로죠. 어? 남자는 별로죠. 뭐가요? 저 지금 머리 되게 이상한데 한번 좀 써보- 써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모자 싫어하는 것 것 같은데. 네. 저 그렇게 머리가 크진 않. 네. 근데 자, 아, 저희 이제 큰 걸로 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넌 청취자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예. 네, 청취자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잠시만요. 저희 메일 주소 먼저 한번 아. 읽어주세요. 네.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 주에 하나 왔거든요. 사연. 읽어주세요. 하나 고른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최종 의견은 초창기부터 들어왔지만 사연이나 댓글은 남기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필 현재 시각이 녹음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시간이라서 다음 주에 소개될 것 같네요. 제작진급 걱정인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서 여기저기 콘서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매자가 예매한 티켓에 대해서 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콘서트 다니면서 다양한 상황을 봤는데 그중에선 티켓팅의 난도가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티켓팅을 할 수 없는 10대 혹은 그 이하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가 하는데요. 공연장에서 수령 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표기된 가족관계 증명서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기된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했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티켓팅을 도와준 가족의 본인만 티켓을 수령하고 해당 장소에서 신체의 도장이나 팔찌 등을 통해서 해당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티켓 수령장 앞에선 아이들이 울고 부모나 가족이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요. 제 질문은 티켓에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티켓이 상품권과 같은 사실상 유가 증권이라면 그걸 판매하고 구매했으며 구매 내역이 있다면 티켓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양도하거나 선물하는지에 대해선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 콘서트의 경우 결국 추가 금액 없이 양도를 받거나 가족이나 지인간 선물 받은 티켓을 가진 사람은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뭐야? 할 말이 그렇지? 없으신 거죠. 네. 아, 그대로 읽은 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본인 아니면 불법 들어갈 수 거래를 없게.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암표 거래를 막으려고. 네. 음.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암표 거래는 사실 뭐 형사 처벌되는 방법이 별로는 딱히는 없는 것 같고 경범죄에 보면 그렇죠. 뭐 그냥 과료 대상, 과태료 과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티켓이요. 더 비싸게 재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일단 둘로 나눠야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처벌 규정은 딱히 없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내가 사서 김혜민 기자한테 팔아서 김혜민 기자가 이제 정현석이 산 걸로 거기 돼 있는데 다른 인적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가면 우리는 안 된다.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채권 라고 양도 하면 금지. 전 진짜 김혜민 기자 못 들어가는 문제냐. 네. 항의할 수 있냐는 약간 민사적인 문제가 남는 건데 원칙은 내가 티켓을 사는 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양도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붙이면 사실은 뭐 양도를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대량으로 판매하고 소비자 대 기업의 관계로 볼 때는 또 이제 뭐 약관 같은 경우에 되게 뭐 티켓 양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이 잘 안 됐다든지 눈에 잘 안 띄게 했다든지 하면은 뭐 약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티켓 예매할 때 보면 약간 선물하기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여튼 내가 사서 남한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양도를 금지 안 한 티켓이겠죠 아마. 와, 아예 그런 시스템상. 그런 건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광클해야 돼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아. 포스트 시즌 때 음. 광클을 엄청 했거든요. 누구 팬이 어디 팬이라고 했죠? 저 LG. LG죠. LG. 저 LG 는 청룡 시절부터 좀 좋아합니다. 못하는 팀인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너무 잘해서 좀 아 그래요? 그래요. 너무 수준 너무 잘하진 않고. 아니, 근데 너무 제 요새 성에는 가을 안 야구를 차요. 너무 자주 네, 해서 가을 야구 야구는 할 정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정이 식었어요. 못해야지 뭐 정이 들어요? 못해야지 이렇게 뭔가 야 너는 정의가 지난번에도 되는- 이렇게 예. LG 휴대폰 망가졌다고 우리한테 툴툴대더니 또 계속 LG를 쓰냐? 써야죠. 뭔가 이렇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바보 같은데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등신 오늘 같은 또- 어떤 등신력 좀. 예? 옷이랑 또 다 버건디네요. 폰이랑 색깔이 다.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잠깐만. 네, 네. 셀프 혼자 아이언맨 좋아하고 있고. 같으셔요. 궁금하신 아이언맨요? 분들 유튜브로 보세요. 버건디. 광고를. 못 보게. 버건디 엄청. 예. 요새 왜 이렇게 빨간색이 좋지? 약간 자주색 나이 빨간색이 들면 좋아. 나이 그래요. 들어서 나이 들어서 예전에 그런가? 최불암 씨가 홍삼 제품 광고할 때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아져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 광고도 오래 그 광고는 거의 90년대급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거 이거 같아요. 2000년대 아니야. 요즘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나와. 아.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네. 이 사연에 대한 최종 의견은 뭔가요? 얼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 아 이게 뭐였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유가증권이 아니라 무기명 증권이에요. 이게 무기명 채권이에요. 무기명 네. 채권. 그래서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거야. 무기명 채권은 채권을 이행해줘야 될 채권자가 안 적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혜민 기자랑 나랑 차용증을 쓰거나 매매계약서를 쓰면은 그건 지명 채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을 받을 사람이 매도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여자. 네. 근데 이거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상품권 이런 음. 것들은 다 무기명 채권이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딱 전해주면 그게 양도 방법인 거예요. 네. 근데 음. 콘서트 그럼 티켓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넣는 것도 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그런 거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넣을 때는 뭔가 보통 양도를 금지해놨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넣으면은 금지되긴 그냥 이제 하겠죠. 뭐 기프티콘처럼 네. 딱 그냥 바코드 발급돼가지고 아까 선재 말한 것처럼 선물하기로 되는 그런 경우라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 티켓팅 안 해봐서 요즘 많이 그렇게 돼 있나요? 공연 티켓을 뭐 많이 저도 안 근데 가요? 콘서트를 요즘은 안- 되게 네. 그 야구도 그렇고 대부분- 이 암표에 대해서 되게 제한이 엄격하죠. 많지. 엄격하게 맞아. 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그러면 같기도 해요. 안표를 막겠다는 이유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를 제한을 했다면은 살 때 그걸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럼 난 궁금한 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자기 아이디로 그러니까 여기 하는 보니까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근데 그런 것 대개는 같은데. 19세 이하는 어떻게 회원가입도 되게 제한이 있지 않아요? 그쵸? 14세 미만 14세 인가? 뭐 이런 근데 네. 이제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광크를 이제 부모가 해주는 부모가 내 해주는 생각에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애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예매를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 어차피 신용카드 못 쓰니까 그렇죠.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자기들이 어쨌든 금지를 시켰고 현실적으로 부모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뭐 그거를 그 업체 측에서 우리는 분명히 뭐 했다, 고지했다. 양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조금 방법이 없고 뭐 개선책이 있다면은 공지를 좀 세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볼 티켓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미성년자도 본인 그 미성년자 명의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지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융통성은 좀 발휘해 그러니까 그래야 가족 되는 거 간의 아니에요? 증명서가 네. 있는데도 역시 가족 간에 아빠가 사가지고 딸한테 안 펴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파는 거 아닐까? 하는 거. 저는 좀 야, 생각이 내가 신발 있었거든요. 사는데 아빠 좀 돈 좀 벌자. 나중에 나이 늙어서 용돈 부족할 때.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게 실제로 맞아요. 이제 그런 미성년자들은 되게 구매나 이런 경제 활동에 제한이 많잖아요. 음. 신용카드도 없고 하니까 좀 제한 이건 좀 약간 너무 유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른 분들의 추가 메일 부탁드릴게요. 다해요. 다예요. 오늘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화제의 판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화판 사례는 한 가지인데요. 김선재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세요. 네. A씨는 지난 2월 실시된 변리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1차 시험 합격선인 평균 77.5점의 한 문제 차이로 미달해서 탈락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던 A씨는 민법 개론 과목 중에서 문항 A형 33번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잠깐 짧게 얘기하면 해약금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계약금 냈다가 2배 물어주거나 포기하고 그쵸. 그만두는 그런 그쵸. 규정. 우리가 다 아는 규정이에요, 사실은. 네. 공단은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4번을 정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 확립된 판례 등에 비춰보면 1번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1번이 중요해요. 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1번도 옳지 않은 기술이라며 해당 문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면 본인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합격선을 넘게 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가 이거. 완전 진짜 깔끔하게 읽어주셨는데도 아마 내용이 말이 어려워서 어려워, 말이 어려워. 머릿속에 안 들었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뭐냐면 내가 김혜민 기자하고 1억짜리 매매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한 1,000만 원 주잖아요. 1,000만 원, 네. 10%. 1,000만 원을 내가 주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이제 계약했다는 뜻도 있고 중간에 내가 안 살 거면 1,0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안 살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2,000을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공평한 거잖아요. 서로 네. 1,000만 원 정도를 손해 보고 그 이제 보통 계약을 날릴 때는 계약했다 누가 잘못을 해야 야 너 왜 이래 날릴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거는 누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원래 계약은 구속이 되는데 되게 자유롭게 그 10% 자기들이 정한 계약금 정도는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정말 가장 쿨한 조항이에요. 우리 그냥 그만하자라는 조항인데 이슈는 뭐냐면 그래 1억이야 1,000만 원을 줄게. 근데 내가 오늘 돈이 부족해. 나 일단 오늘 너한테 400만 원만 줄게. 며칠 뒤에 600을 줄게 하고 400만 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김혜민 기자가 하기 싫은 거야 계약을. 그렇지. 그럼 김혜민 기자가 800만 돌려주면 되느냐 끝낼 수 아니면 있느냐. 그럼 이제 아. 김혜민 기자는 400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은 뭐 더 돌려줘야 되느냐. 뭐 그쪽 이게 복잡해. 1,400을 돌려줘야 될지 뭐 네. 2,000을 돌려줘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원래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이 400을 받은 김혜민 기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법정에서 저는 800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야 네가 실제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면 어떡해. 약정한 돈의 2배를 돌려줘야라는 주기로 최신 판례가 했다는 나왔어요. 근데 그 판례를 두고 이제 교수나 뭐 이제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 강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1,400을 돌려주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400을 줬는데 800을 돌려주고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받은 돈 실제 받은 돈 기준이 아니라 약속했던 금액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1,400인지 뭐 그런 2,000인지 그런 다툼도 있지. 이런 것도 그치.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도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은 400만 받은 상태에서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대법원 판례 중에 400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0을 약속했으면 1,000을 다 줘야 아까 말한 그 해약금이라는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찾아봤어요 예전에. 너무 좀 복잡하지만 400을 받은 김혜민 기자는 800을 주고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네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받은 돈의 2배만 주냐. 약정한 돈이 기준이지라고 말을 해서 말이 좀 하다 보면 설명하니까 나도 좀 어려워졌는데 결론은요. 그렇게 했던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약속했던 계약금 전액을 현실로 주지 않으면 중간에 야 그만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좀 이 문제로 사실 돌아가면 다시 읽으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결론은? 해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돼 있는 거죠, 나머지 둘 다. 600까지 줘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다 줬으니까 포기할게라고 끝낼 수 있고 김 기자는 2천을 돌려주고 포기할 수 있는 거지. 400만 준 상태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약에 관한 권리가 돈을 다 원래 약정했던 계약금 전액을 다 줘야지 쌍방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핵심 마지막 한마디. 여기서 좀 권리 자체가. 요거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니까. 400 그냥 돌려주면 그죠? 1,000원 줘도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뭐라고? 400이 아니고 1,000원을 줬었어도 1,000원이요? 돌려줘야 돼요? 혹시 뭐 커피 사 먹으러 준 거 아니에요? 그거 계약금이 아니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0만 원 그러니까 중에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1,000원을 줬어도 1,000만 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여기다가 계약금으로 이제 계약금 다 줬다라는 상태가 돼야 서로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권리가 계약을 있는 거예요. 끝낼 수 있는 거지. 어. 지금 덜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끝낼 수가 없다고요. 그냥 계약 계속 그냥 그래서 구속돼 있어. 역으로는 400을 준 상태에서 나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600을 쏘고 끝내면 돼. 그치. 네. 근데 이쪽은 600을 받기 전엔 못 끝내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처럼 일단 잠깐만 600을 줘봐. 내가 지금 돈이 안 나와. 이래가 안 빠져.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해야 해야 되는. 받아가지고 2천을 줘야 되는 2천을 거잖아요.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1,000을 다 받아야 네. 나는 포기 여기는 배액 제공으로 끝낼 수 있다는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여튼간에 그러면은 현실에서 중요해서 한번 해봐요. 이 A 씨는 변리사 되셨겠네. 구제가 됐어요. 이 변리사 시험 일단은 내신 분들이 1차라서 합격을 하셨겠네. 변리사 내신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400만 받은 상태에서도 약속했던 금액의 2배를 주면 그 말이 선제 말처럼 1,300인지 2,000인지 모르겠지만 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출제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맞다. 못한다 해제는. 뭐 이런 거죠. 짜릿하겠다 이거. 짜릿하죠. 한 문제 차이로 붙은 거죠. 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오늘 주변에. 청취자사연 제가 네. 고른 게 이게 화재 판결 고른 게 좀 너무 좀 타이레놀 먹어야 될 것 같은 머리 아픈 내용이긴 한데요. 아니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저도 부동산 계약 막 이런 거 할 때 하니까. 한번 근데 되게 물리고 막 중요해요.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같아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1억짜리 계약인데 계약금 만약에 5천을 걸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그만두고 싶으면 5천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감액을 해달라고 하면 법원이 깎아줘요. 되게 통상 10%니까. 뭐 1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50% 같은 건 너무 심하니까 심하죠. 계약금을 볼 수가 없지. 깎고 물릴 수 있는 거죠. 금액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제가 아직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네. 아까 1,400만 원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네. 400을 줬는데 네. 김혜민이 400을 받은 상태에서 끝내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 끝낼 수 없거든. 네. 근데 끝내고 싶으면 얼마를 줘야 되는가? 네. 받은 400을 돌려주고 1,000을 주면 1,000을 손해 본 거고 네. 아니면 1,000 받았다 치고 무조건 2,000을 돌려줘야 되냐 그 쟁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둘 다 틀렸다 두 분 다. 이거는 해제를 못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저의 강의가 입증된 순간이에요. 그 말을 하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빌드업을 하려고 지금 네, 이걸 저- 가져왔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김혜민 기자 추가 질문을 해서 이 큰 되게 그림이었네요. 훌륭한 질문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썩은 드립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불식시키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등 강사 정현석 네. 교수. 이래봬도 1등 강사입니다. 뭐 가르치시죠? 이래 배는 게 도대체 뭘 가르치? 뭘 가르치 모르는데? 지금 알고 있어요. 입방. 평소에 뭐 그래도 박철영 대입하고 공부하시나요? 그래요. 그땐 인만 깡패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드립을 그거 치면 하세요? 아 그거. 몇 명 나가더라고요. 뒤에 앉은 한 2명 정도 나가더라고요. 기둥 뒤에 있는 친구들 나갔나요? 박철영 싫어하나 봐요.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드립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아시죠? 저는 또 묻고 잘 안 하고 더블로. 있습니다. 요번에 그 뭐지 화장품 광고가 최고인데. 뭐요? 이번 화장품 광고 나왔어요? 되게 길고 진짜 웃겨요. 그게 모든 드립이 다 나와요. 난 그거 뭔데? 봤어. 뭐더라? 염색약. 스킨도 안 돼, 로션도 안 먹어. 이 중에서 다른 거. 뭐 제가 염색이야? 본 건 염색약인데 뭐라 그래요? 버블 염색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뭔지 감듯이 알아. 머리 하는 거. 감듯이 하는 거. 묶고 버블. 아,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박이다. 네. 와. 아니, 곽철영 이제 좀 은퇴했어요.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나도 약간 선우기 같네. 어떤 거가요?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는. 삐뚤어졌네. 이제 마이너의 세계 들어오는 거죠. 집탐인가요? 네, 이제 집탐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와. 할까요? 와우. 네.
이번 주제도 제가 골랐는데요. 이번엔 아. 김선욱이 준비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제가 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제를 못 정하겠더라고요. 너무 주제를 어려워요. 모르는 걸 봤나? 요즘에 주제 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네. 다음 큰 주에 사건. 제가 주제를 알고 꼭 정하겠습니다. 아니 김혜민 기자는 정하기 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2주 연속 정해오세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삼 주. 그리고 3주? 제가 시간이 뭐지? 좀 더 있으니까 제가 김혜민 시간이 좀 하겠습니다. 돼요. 변호사님보다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근데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뭔가 아카데믹한 걸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아예 주제 못 정했지. 네,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걸로. 이번 주는 이제 홍콩 시위와 이제 우리나라 음. 대학교 대자보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음. 우선 간단하게 그 홍콩 시위가 왜 시작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2월에 이제 대만 국적적인 그쵸 청년이 대만인이 이제 대만인.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경찰이 이 대만인을 체포해서 자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 이제 대만으로 송환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홍콩 당국에서 송환법을 제정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 내에 반중 인사나 또 인권 운동가를 중국으로 압송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홍콩 주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네, 갑자기 이제 경찰 쪽에서 뭐 물대포를 쏜다든지 뭐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쪽에서도 시위대 쪽에서도 무력을 쓰기 시작한 거죠. 기자 같아. 그리고 조금 더 기자처럼 네. 읽어주시면 안 돼요? 뭐야? 나 원래 지금 잠깐 뉴스 듣는 줄 알았어. 기자거든요. 기자 네. 같다가 아니고. 그래서 네. 홍콩 정부가 이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반대쪽에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강대 강으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위대 중 여러 명이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급기야 캐리람 장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복면을 쓰고 시위대에서 복면을 쓰고 그 자체로도 네, 처벌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누군지 분간이 안 되고. 조커 생각났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그러네. 저희가 비디오 뭐고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 조커가 살았던 그 사회에서도 복면을 쓸 수 있었는데 고담시에서 그렇죠. 음. 홍콩에서는 복면조차 쓰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비디오 네.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비디오 머그에서 최종 의견 한번 홍보해줘요. 우리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 1+1 적어놔. 묶었다 우리가 저기에 적어놔. 걸맞는 방송이 돼야 돼 일단. 플러스를 홍보 적어놔. 가능한. 근데 홍보했는데 몰라볼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김선재 아나운서? 우리 상황이 좀안 좋지? 수가 엄청 많던데. 잘 모르겠네요.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요? 비디오 70만 머그가? 명이 좀 네, 넘었는데 그러니까. 많잖아. 지금 장성규가 장성규라니. 몇 워크맨이. 네, 워크맨 아 그래요? 그거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그것도 JTBC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아, 장성규가 1인 채널로 지금 그래? 운영되고 우리 있죠. 김선욱으로 뭐 하면 안 되나? 어때? 저요? 왜요? 저 왜? 마이마이로 조용히 하면 안 돼, 살고 마이마이로 우리. 마이마이요? 옛날 워크맨 중에.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죠. 그래서 네 이제 홍콩의 현재 상황까지 이제 넘어가 그러면 보면 이제 이 사건들이 실명 위기된 적도 있었고 맞아요. 노인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죠. 15세 소년도 중태에 빠지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그리고 성범죄도 있었다고. 성추행 뭐 이런 얘기도 주장도 있었고 경찰이 시위대한테 총을 쏘는 장면이 실탄을 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혀가지고 크게 네.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홍콩 이공대라는 곳에 시위대가 갇혀 있어서 지금 이곳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경찰들이 와. 여기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옛날 상황이에요. 96년 네. 그 연대 사태 생각난다. 어제 네.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거기 보니까 네. 홍콩에 계신 분인 한국 분인 것 같은데 그때 광주랑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를 그런 생각이 하시던데. 나더라고. 네. 차단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6월 항쟁, 한국의 6월 항쟁과 비슷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격렬한 시위를 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 이 한 가지 법 때문이냐 이런 걸 분석을 좀 해봤더니 네. 꼭 그건 아니다. 이제 홍콩이 중국에 사실 분리돼 있었고 끊임없이 그쵸. 약간 독립하려는 그런 네. 의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국 양제에 대한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홍콩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일국양제. 네. 그러니까 한 국가지만 두 체제가 있다는 거를 존중을 해달라. 네, 그리고 네. 서서히 뭐 합쳐지던지.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 같다. 연방제 통일. 아니 근데 보이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뭐 중국인도 아니고 홍콩 사람도 아니지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모자가 약간 중국인 같은데. 그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번 시위에서도 경찰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실 허락하는 주체라는 게 사실 그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중국에서 베이징. 허용을 하면 음. 홍콩에서 허용을 해서 사실 실탄도 쏠 수 있고 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신들이 존중받는다기보다는 당연히 지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총을 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권한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많이 배우네. 저는 해외 사건에 별로 관심이, 국내 그렇습니까? 사건도 관심이 없는데 저는 리한나 얘기 듣고 북한 가수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네. 드립이에요, 드립. 그렇습니다. 리한나 동지. 근데 사실 저도 해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없어서, 네.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좀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막 대자보를 붙이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건이 또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싸움이 났죠. 네네.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니까 우리나라에 그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그걸 유학생들이. 떼고 어허. 한국인 학생들 욕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대요. 홍콩인 그거 유학생 한번 없나요? 우리나라.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대자보 잠시만요. 사건 이거 재밌네. 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게 지금 어디 서울대, 연세대, 아. 동국대 여기서 다 지금 그렇구나. 각각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서울대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 레넌 벽이라고 있대요. 레논? 예. 처음 들어봤어요. 레논이 전 레논의 그 레논인가 아니면 뭐예요 이거? 그냥 이런 내놨다는 데가 거 아니야? 있었어? 밖에 내놨다는 거 아니야? 레논벽 이런 거예요. 이제 홍콩 시위에 연대하는 그 메모를 붙인 벽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이것만을 위한 벽이네. 네. 만드신 거네 이번에.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레넌이 무슨 관련된 다행이다. 사람 아니에요? 그 근데 중앙도서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가? 레넌? 최근에 언제가 모르겠어요. 맞지?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 보면은 뭐 어딘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이렇게 계속 호칭이 있는 게 그건지 아니라 몰랐네? 이번 건 때문에 생긴 벽인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뭐 두꺼운 종이 재질의 손피켓이 훼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겨지는 등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훼손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다 영상이 잡힌 것도 있어요. 중국인 오. 학생들이 막 이제 이걸 훼손하고 그래요? 아마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일 거예요. 그 저기 플랜카드 있죠. 그걸 중국인 네네. 학생들이 막 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 찍으면서 이게 동국대인지 연세대인지 동국대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거 막 손을 떼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뭐 하는 거냐? 그거 우리 거다. 이렇게 그 한국인 학생들이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요. 근데 중국인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제 이렇게 대자보나 그 플랜카드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쪽에서 뭐 욕설을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경찰이 왔네요. 네, 경찰이 오거나 고소장 접수를 하는 일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혐의로 한국 남학생을 신고했다 보니까 이제 또 충돌이 폭행도 오고 있었네. 충돌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학교 가벼운 다닐 신체 접촉만 있었대요. 학교에서 예전에 그 성소수자 관련된 그런 게 많이 붙어요. 마음 포스터나. 근데 네. 그게 보통은 이제 밤 사이에 붙어요. 학교에. 왜냐하면 이렇게 신분 노출을 꺼리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밤 사이에 이제 학생들 없을 때 새벽 시간 이럴 때 아침에간 붙어 있는 거야. 그런 포스터가 학교에.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보면 또 그게 훼손돼 있고. 그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많더라고요. 네. 그 본 기억이 나네. 기억에 저 그때 입학했을 때 마음 003이었나? 그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알아요. 그렇죠. 마음 성소수자 뭐냐면 그 100 중에 우리의 인권 지수는 3이다. 3이다. 나중에 몇 몰라요. 년 뒤에 가보니까 마음 006대 있고. 006대 있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숫자에서 올라. 어떻게 되나? 지금 아마 10대 01 뭐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다시 모르겠는데. 내려왔을 것 같은데 내려왔을 요즘 인권 때. 지수가 안 좋지 않나요? 근데 그런 정상의 포스터 많이 붙었는데 훼손하거나 그런 거 내가 학교 갈 때 못 봤는데. 너무 딴 그러니까 얘기로 가는 것 보통 이거 막 같지만 찢어놓다기보다는 그렇죠. 막 요즘 뜯고 이런 거죠. 동성애 혐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많아졌어요? 네, 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뭐 근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네, 그렇다면 네. 홍콩을 이제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일 수 있지만 이걸 훼손하는 자유도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인 유학생 너네들도 옆에 대자보를 붙여라. 똑같은 그렇지. 내용에 왜 이걸 훼손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에는 뭔가 이렇게 백가쟁명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토론 문화가 잘 없나 봐. 그냥 뿌시나 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색해서.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 청룡이 싫어하겠는데 청룡이. 아, 청룡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왜 이번에 푸시는 거야? 뭐 여기서만 시위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칠레도 시위가 막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촛불 시위 때 정말 평화 시위였구나. 이게 진짜 맞아. 어려우구나라는 걸 그래. 느꼈어요. 그치.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 가스통 할배 뭐 이런 거 있어.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평화 시위로 뭐가 바뀌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는 무조건 폭력성을 띠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지 뭔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화 시위가 되게 흔치 않은 거라는 그렇죠. 거를 이걸 보면서 느꼈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식은 많이 성숙해 네, 있는 많이 거죠. 성숙한 거죠. 네. 근데 이거 중국 비하 발언인데 중국에서 사실 구글이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는 굉장히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한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어떤 그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되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화를 못 겪다 보니 이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봤을 때 훼손을 하는 건지 이게 진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를 경험을 못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화가 나겠지. 보니까 어떤 중화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있는 프라이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네. 다른 방식으로 아까 옆에다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러면 훼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약간 근데 분석을 저는 해보자면. 궁금한 게 이런 뭐 색깔을 띤 대자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그냥 현수막이나 네. 허가를 받고 그런 네. 거를 붙였을 때 그거를 훼손하면은 처벌을 받나요? 가장 좋은 예로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학이 되기 전에 네. 제 포스터가 25개 로스쿨에 붙어요. 사실은 24개. 왜냐하면 나라도 제주대까지 하려면 찍겠어. 돈이 많이 제주대 나라도 훼손하겠어. 너는 눈 팔 것 같은데 내 눈. 나라도 낙서하겠어. 비행기 끊으시면 저 제주도에 좀 가져가겠습니다. 4개에서 25개 하려고 그러면 너가 네, 제가 5개 하면 돈이 올게요.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주대 미안하지만 거기까지 못 붙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2번을 보통 붙여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별로 안 하고 학원이 이제 붙이죠. 전체 광고. 그러면 한 번 가고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붙여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떼어버리니까. 아, 학교에서도요? 학생들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허가받고 가지고 붙이는 오고 건가요? 허가받고 붙이는 것도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뭐 대자보도 원래 허가받고 붙이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녹음사 그렇죠. 이거 지금 근데 고백했어. 이게 조금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이건 상업 광고고요. 네. 사실은 또 정치적 의사 표시하고는 다른데 사실 학교 내에서는 미관이나 자기들이 뭐 관리하는 규정이나 규약이나 원칙이 있겠죠. 뭐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실제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일은 잘 없었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찢어버리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본부에서 뜯었죠. 그치, 본부에서 뜯는 거죠. 맞아. 붙이면은 맞아. 총장 그쪽에서 욕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미관상 보기 안 좋다. 도서관에 이렇게 쫙 붙이는 건 이제 그 총장하고의 싸움이었죠. 그쵸, 그 주로. 본부하고의.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는데 왜 뜯느냐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뜯는 거는 맞아요. 이건 좀 처벌받을 수 폭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하면 그 형법상 손괴죄라는 게 재무 손괴죄라 그래서 나의 재물을 가치를 없애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자보랑 매직으로 쓴 게 재산적 가치는 그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처벌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기소유예도. 근데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손괴죄로. 그 제가 조국 사태 때 서울대를 가봤는데 그때도 그 논란은 치열했지만 대자보를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자보가 참 서로 싸우는 많다. 대자보가 붙었겠죠. 맞아요. 네. 계속 붙지. 이렇다 저렇다. 맞아. 사실 대자보 문화라는 거 자체가 사실 글로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성숙한 그렇죠. 되게 것 같아요, 성숙한 거죠.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또 특히 성숙했어. 디지털 그런 게 됐음에도 또 써서 하는 것도 맞아. 되게 뭐랄까 다른 의미의 성숙함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그냥 싸지르는 것과는 그렇지.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옛날에 막 붓으로 쓴 대자보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한데 전 못 봤어요. 그 정도는 매직까지 저도 못 봤습니다. 받아줄 것 같아요. 나 봤는데 글씨까지 그냥 못 웃기려고 봤어요. 한 말 봤잖아. 아 같아요. 진짜 썼잖아요 그때 아니 저는 옛날에. 그렇진 않아요. 아니 쓰셨- 농담은 아니에요. 근데 얘기 좀 네. 해봐요. 아니 근데 옛날에 붓으로도 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자부를 자기는 쓰려고 매직보다는 붓이 좋다고 해서 붓을 썼었어. 이렇게 먹물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애들이 보통 되게 산만해서 자기 집 애들이 네. 서예학원을 보내잖아요. 아. 그래서 서예학원이 모든 학원 중에 가장 산만하대요.
3만 애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가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분도 어렸을 때 3만하셨던 거구나. 전혀 안 산만할 아니에요. 것 저 같은데. 어렸을 때 엄청 산만했어요. 아, 서해학원 이게 가서 바뀌었나? 저는 그만뒀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게 들어봐. 나는 성격이 되게 잘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잘 있어요. 되게. 가만히 근데 잘 있어. 내 왼손잡이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 선생님이 왜 오른손으로 계속 쓰라는 거야. 야, 그때 그 내가 팬이게 그 왼손잡이 그 못 말도 안 들어보셨네. 되는 무슨 오른손으로 쓰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만뒀어요. 자기가 오. 가르치기 잘했네.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 그건 아니다. 이상했어요. 몇 살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와, 너 야. 진짜 괜찮은. 너 가면서 좀 이적의 왼손잡이. 한번 들어봐요. 왼손잡이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례를 준비하면서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홍콩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시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위를 하면 다친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국가가 어디까지 가끔. 배상을 하냐. 네. 그래서 최근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 백남기 씨가 그렇죠. 그때 네. 사수차에서 사수차를 맞았죠. 네. 물대포를. 근데 그때 그렇죠. 당시에 정부가 유족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고요. 배상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또 다시 더 추가로 유가족에게 6천만 원을 이제 물어주게 됐다고 경찰 합니다. 개인이 이제 그쵸. 원래 이제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고의나 중과실로 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최근으로 보면 박근혜 씨 탄핵 반대 집회 도중에 한 분이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탄핵 반대. 네. 근데 이분은 경찰에 뭐 물대포를 맞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아, 이거 읽어봤어. 네 그때 좀 되게 네.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불행하게 좀 맞아요. 상황이 좀 이렇게 네. 대형 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이걸 맞고 그때 다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이 한 건 좀 종류가 다른 게 시위대가 아마 이거를 방호차벽을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맞아요. 들이받았죠. 네. 시위대가.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뭐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네. 그 백남기 씨 사건 때는 국가가 고의가 있었다고 고의 내지는 중과실이 있는 거고 이때는 국가가 이런 시설을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시위 자체를 통제를 잘해서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될 과실이 있었던 거죠. 좀 종류 많이 다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배상액도 크진 않아요. 이 청구 금액 중 돌아가셨죠 3천? 이분도. 네 맞아요. 네. 3,100여만 원 정도. 전액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과실상계를 많이 했네요.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위 참가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려고 한다. 그쵸. 물론 이제 그렇잖아요. 불행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걸로 보상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쵸. 특히 백남기 씨 근데 같은 경우는 백남기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네. 그런 숨기려는 여러 가지. 그런 서울대 행위들. 안에서 말도 그런 안 일이 되는 있었고. 거죠. 근데 이제 김 기자님 말처럼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좀 근데 보상을 홍콩은 받으셨네요. 좀 많이 저는 특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튼간에 우리는 이렇게 체제가 두 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홍콩 시위는 사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이 중국 사람이나 홍콩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게 연예인들이 이제 중화권 연예인들이 막 인스타그램에 청룡, 올리잖아요. 뭘 네. 지지한다 이렇게. 근데 나는 다 똑같은 그냥 중국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올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맞아. 생각이 대표적으로 들더라고요. 주윤발 근데 있죠. 예. 그러니까 홍콩 지지하는 그러니까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근데 지지하는. 그게 자기도 보면 썼지. 중화권 중화권 출신도 홍콩 그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거의 저희 없나요? 바로 잡고 갈게요. 주은발 씨 그 사진은 나중에 또 새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래요. 최근 상황이 아니래요. 옛날에? 오래전 사진이라고. 그냥 네. 그거를- 그거를 올리신 거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감기 걸려서 네, 이렇게 네, 그 네. 상황에서 몸이 옷 입고. 아팠구나. 그러니까 그런 내 말은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그 민족의 단일 체제의 예.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감수성이 완전 다르죠. 난 그쪽은.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에 따라서만 꼭 행동하진 않죠. 근데 대부분은 출신에 따라서겠지만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기에 그냥 중국말 비슷한 걸 쓰는 연예인은 그냥 중국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게 광둥어인지 아니면 북경어인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그 않고 완전 느낌 다른 게 중국어는 니하오, 我是谁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중국어 잘 못하지만 홍콩은 광동. 뭐와 니하오라. 아니 그쵸. 근데 내 말은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할 때 네. 그냥 오케이. 그냥 외국인 이 정도만 외국- 인식을 하는 우리는 그렇죠. 하지. 중국인. 근데
사실은 되게 세분화돼 있는 곳이잖아요. 중국이라는 그렇죠. 곳이.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민족도 이제 미국 다르고.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냥 동양인은 다 뭐 이렇게 맞아. 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맞아. 네, 싸잡아 취급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그 대만 국기 쓰는 것도 되게 조심해요. 그 대만 국기도 대만 국기. 네, 다른데 있죠. 뭐 특정 국기를 쓰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화를 낸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되죠? 국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것만 써요. 누가 그렇게 뭐라고 지침이 안 하는 내려와요. 국기가 있어요? 네, 아, 네. 그 하얀색의 그 꽃, 맞아요. 그 맞을 거예요. 꽃같이 네. 돼 있는 그거, 네, 그 네. 국기를. 네. 아, 오케이. 네. 조심해야 돼요. 민감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여하튼간에 저는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 그 이렇게 이중에.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릴 때 뭐 어디 지지한다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보면은 뭐 홍콩 출신인데도 뭐 이제 그 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막 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느끼는 게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확실히 뭐 중국 전체가 더 크니까 연예인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해관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의사 표현하는 예, 것에 있어서 의사 표현에 있어서 되게 본인의 어떤 진심이 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 뭐 성룡이 뭐 중국 편들었다 뭐 해가지고 뭐 욕 엄청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성령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아 그리고 좋아했는데 뭐 여하튼 중국은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당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눈치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네. 단순히 욕하기도 좀 네. 그러면 홍콩. 이렇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홍콩 이 시위는 가야 되는구나. 드 생각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홍콩인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이제 중화민국의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일국 양제 체제에서의 어느 체제의 어떤 시민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수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안 하죠, 사실. 전혀 안 해서 지금 홍콩 시민이 내가 알기로 700만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700만 중에서도 뭐 시위가 뭐 100만, 200만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거의 뭐 홍콩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반대하는 건데 나온 사람만 그 네. 정도면.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대요. 경제적으로 지금 홍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그래, 안 홍콩 좋아요? 가보시면 아시죠? 그 엄청 큰 건물에 허름한 건물에 닭장처럼 사람들이 그쵸. 막 살잖아요. 아 여기가 맞아 부동산 뒷골목에 가격이 장난이 아니래요.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시위에 나와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경제적인 네. 이유도 있다. 네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거기서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그게 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뭔가 우리 네. 입장을 표현했을 때 그게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예전에 뭐였지? 단군 동상 목 자르는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비슷한 걸로 박정희 그치. 전 박정희 대통령 전 뭐 대통령 네. 동상 훼손하는 것도 훼손하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이게 참기 힘든 그것도 위안부 소녀상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하여튼 그 네네. 상황에서는 폭력적인 어떤 방법도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폭력이 사람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불태우거나 철거하거나 근데 이제 그냥 의사 표현만 했는데 이게 그 중화민국 그쪽 입장에서는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찢어버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분노할 만한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그들 개인들에게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인가? 사회적 뭐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 하는 네.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뭐 홍콩이었으면은 네. 그렇지. 화가 좀 덜 날 수도 있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근데 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외롭게 유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냐라는 그 그럴 반대 수도 의견도 있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화는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또 화는 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근데 나오고. 뭐 방송을 혹시 중국 분들이 듣고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의견 옆에다 쓰면 되는 거 네. 아닌지. 게다가 그 그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희롱도 심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 한국 대자보 관련해서 한국에서 네, 거기다가 사진 붙여놓고 옆에다 욕설 써놓고. 아. 이렇게 이 자보를 쓰네. 네, 네.
그러니까 시위에 실명을 나와서 시위에 나와서 이제 뭐 자기 의견을 말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얼굴을 까서 옆에다가 무슨 욕설을 써놓고. 정말요? 이것들이 네. 좀 선을 넘었네. 선을 많이 넘었네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한국 욕을 잘 알더라고요. 욕을. 네. 어느 외국어나 욕을 먼저 배우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 욕도 잘 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도 뭐 욕부터 그러면은 네. 막 손 안 닿는 곳에 붙여야 하나? 높이? 높이? 왜 저 보면서 얘기해? 아니 생각을 해봤어요. 너도 안 닿을 걸? 너무 짜증이 나니까.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붙였는데 계속 훼손을 하면 짜증이 나니까 방법을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중요한데 처벌도 중요한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일제 시대냐 우리가 이제 36년에 근데 이제 우리 동경에 간 유학생이야. 네. 유학생인데 일본에서 뭔가 이제 한국 국민을 비하하는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민족들을 비하하는 경우 붙었어. 근데 한국의 유학생을 보면은 붕괴하겠죠. 그건 찢어버려야죠. 근데 그걸 찢어버려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왜냐면 거기선 정상적인 의사 채널이 안 되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동경에 있는 유학생이 자기가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이게 권력 구도가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서 자기가 네. 저항할 방법이 저항이 그거밖에 없으면은 정말 이렇게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나 네. 우리나라도 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총성을 또 의결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폭력이죠. 저 사실. 폭력이죠. 근데 해야 되는 사실은 폭력이니까. 너무나 그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되는 거고. 근데 이 중국에 말 있어서 되게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중국 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이 한족이랑 이런 홍콩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로 봤으면 압도적으로 많고 뭐 이제는 경제력도 이제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죠? 굳이 말하면 좀 외롭겠죠. 외롭겠죠. 한국에 혼자 와 있으니까. 그거밖에 약간 그 외로움에 본인이 혼자 외로운 거? 실제로 근데 외로움이 향하는 곳 토킹바 하나 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중국 토킹 못해요.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중국 바텐더를 좀 한 명 정도.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그런 식으로 그런 하면 의사 안 되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옛날 일본에 시절이야. 의해서 병탄되고 그런 시절에 만약에 유럽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저기 이제 화를 내고 할 수도 있겠지. 오늘 좀 똑똑한데 변호사 원래- 되겠어요 변호사에도. 원래 변호사입니다. 원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좀 하고 이게 품격에 맞춰서 국격에 맞춰서 맞아. 좀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 훌륭한 근데 말이네. 너 이제 저도- 테러 당한다. 나? 아니 근데 저도 어떡하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법적인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네. 이게 되게 멋없는 멋이 행동이라고는 없어. 리액션이 돌아오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까요? 과연? 그거 무시할까? 네, 또 무시할 것 같아. 또 무시할 것 근데 내가 같긴 해. 여기서 또 중국 같은 얘기하면은 또 너무 이렇게 중국 욕하는 걸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아, 네. 전혀 상관없는 간단하게 얘기인데요. 해주세요. 네. 아니 그냥 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갔는데요. 네, 줄이 되게 길잖아요. 네, 네. 길죠.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줄 보면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끈 같은 거, 이 뭐라 그랬지? 기둥하고 네. 기둥하고 끈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기둥 그 끈을 열더니 그냥 저희 앞에 한 10몇 명이 그냥 쓰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새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해요. 아유 뭐좀 아주 옛날 아니 아니에요, 근데 혹시? 저는 아니 작년이가 그래요. 작년이요? 근데 그건 들었어요. 저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성숙되는 길에 과정이겠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그럴까? 근데 이거를 들었는데 이 중국이라는 것의 문화가 여튼 당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당의 규칙은 완전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외의 오히려 규칙은 그 억압돼 규칙 있어서. 아니 그 규칙 자체가 그닥 효력이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궁심정이 되는구나. 건데요. 그냥 막 문화 들어와 자체가 들어와 뭐 시민의식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저희가 뭐 어차피 뭐 저기 혐중국 발언이 아니고 모든 걸 네. 평가하는 건 예, 아니고 그런 거 근데 아닙니다. 이제 예. 서로 이제 우리 봤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잔인하고 이상한 문화도 우리한테 그렇죠, 있죠, 많죠. 한국에도 아주 많아요. 오해 없으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 고소된 사건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네. 중국 유학생들도 조금 각성을 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구나.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최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벌어진 장소가 우리나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법을 그렇죠.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문제는 맞아. 크게 형사처벌이 크게 될 아, 만한 그래요? 게 전혀 뭐. 벌금도 그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뭐 기소유예? 폭행이면은 그건데 네. 잡어 찢은 거는 기소유예지 그걸 못 기소에 해요. 나오겠지. 기소에 처벌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아까 선재가 말한 것처럼 법 외적인 어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좀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난 좀 이렇게 막 인신 공격이 아니라 항의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니면 대자보에 금을 바를까?
재물 손괴 되게 되게 비싼 대자보로 해가지고 근데 금 좋아할 금 당첨 좋아. 금치를 아니, 금 해가지고 뭐 되게 싫어하는 사람 비싼 아무도 걸로 없죠. 하면 그걸 네. 훼손하면은 재물 손괴가 되잖아요. 좋은데? 재물의 어때요? 어떤 금방. 객관적인 네. 어떤 정말 좋은 네. 방법인데 그걸 다 학생들이 돈이 어딨니? 네가 좀 그거 대출을 듣고 해줘. 계신 애들을. 대학생들은 네, 참고해 보세요. 받으러 글씨를 그러면 8만 대장경으로 아니면은 진짜 유명한 예술가한테 써달라. 그만해. 너 정말 필리그라피로. 받아주니까 저기 유명한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괜찮은데? 살짝 솔깃했어. 살짝 솔깃했어. 사실 이번 주제가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주제라서 계속 잘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겨우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되게 만족하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네요. 네, 맞네요. 네. 저는 직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폭력에 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좋았어요. 네. 인기만. 네. 저는 폭력에 아까 반대하는, 그 네. 김성로 변호사님 말에 너무 동의하는 SBS의 게 간디. 간디 마하트마. 아니 그러니까 폭력을 아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럴 수도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맞아요. 폭력이 예. 없을 수 없어요. 필요할 순간도 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 근데 아까 말했듯이 권력구도가 강자가 완전히, 약자한테 행사하는 어. 폭력은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럼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폭력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중요한 네.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 그렇습니다. 선을 오늘- 지키잖아요. 오늘 사실. 말들이 그죠? 좀 오늘 아주 좀 괜찮은데 오늘. 청산유수야. 예, 뭐, 그런 거 말고 청산유수 뭐 청산유수는 요즘 청출어람? 아니구나. 청출어람 청출어람. 도대체 뭐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주제를 항상 선정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요거 깊이 약간 있는 걸- 망설였죠. 요거 네. 괜찮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죠, 오늘. 맞아요. 네, 깊이 얘기할 게 있는 걸 많았어요. 해야 되나 재밌는 걸 해야 되나. 사실 의외로 우리가 제 느낌이 이래요. 그냥 뭔가 대단히 할 얘기가 많은 주제를 선정하면 음. 얘기를 다 못 하고 끝나더라고요. 시간 맞아. 관계상. 근데 요렇게 그냥 가벼운 것도 네.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 네. 잘 선정해 줘라. 그 다음 누가? 주는 좀 네, 깊이 있는 알겠습니다. 주제. 네. 혹시 뭐 약간 기다리겠습니다. 예고하면 안 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뭐 약간 암시해주면 안 돼. 우리 다음 흥미에 주에 좀 돋게 하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 법률적인 걸 좀 아카데믹하게. 네. 근데 사실 뭐 정 변호사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 근데 방송 진행에 있어서 그 정도로는 호객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음 주 청취율을 좀 높여봐. 청취율을. 댓글에 아. 된 남의 홍콩 관련 얘기를 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이제 결국은 떼인 돈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하겠습니다. 떼인 떼인 돈 돈. 만들. 떼인 돈 오.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와. 외 중에 하나로. 네. 괜찮은데. 제목 진부한데. 별로예요. 아 떼인 괜찮은데. 기대치가 너무 알겠습니다. 높으신 거 아니에요? 너 너무 약간 높은데? 조폭 같아. 아니에요. 네. 오늘 최종 의견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네, 다들 감사했습니다. 네, 김학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한마디씩 하게 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김학희 끝. 네. 왔어요? 근데 김학희 지나가, 지나치듯이 가야 돼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